한국 민족주의의 원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민족은 무엇보다도 단일 민족 국가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668년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한 이후 지금까지 거의 1500년에 걸쳐서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 그리고 하나의 국민으로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민족 종족적 동질성이 상당히 강하다. 즉 동일한 역사 그리고 순혈을 유지했다라는 특징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난 오랜 역사 동안 한국 민족들이 민족주의가 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한국 국민들은 국가보다는 자신의 촌락 공동체 그리고 향토에 대한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강했다라기보다는 민족주의가 발생하는 데 유리한 역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언제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20세기 초 일본의 식민주의에 저항하게 되면서 그러한 저항적 성격으로서 민족주의가 생겨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민지에 대한 독립운동을 뒷받침하는 이념이 바로 민족주의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한국이 이제 분단이 되면서 분단 시기에 북한과 남한이 서로가 한민족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민족 대표성 경쟁을 벌이게 되면서 또 민족주의가 강화되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남한이든 북한이든 정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 기본 이념으로서 민족주의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항일운동 역사를 상당히 강조함으로 해서 민족 대표성을 강화했다면 남한의 경우에는 좀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보다 더 국민적인 성격의 민족주의고요. 북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종족적 성격의 민족주의를 강조한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남한의 경우에 군사정권은 이러한 민족주의를 국민을 대동단결시키는데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한민족이 비극적인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원동력으로서 민족주의를 활용했고요. 그러한 5천년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경제 발전을 위한 그런 혼연일체의 이념으로서 군사정권이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또 그 덕분에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민족의 자부심이 한국의 민족주의의 원천이 되고 있는데요. 빠른 경제 성장 그리고 정치 민주화라고는 두 가지의 기적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한국 민족주의를 보다 더 긍정적이면서 보다 더 강화시키는 그런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특히 1920년대에 식민지 조선민족들에게
민족주의가 크게 확산되었는데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일종의 저항 이념으로서 널리 확산이 되었고요.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독립운동가이면서 동시에 역사가인 신채호입니다. 신채호는 한민족이 단일민족이면서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단군 신화를 불러왔는데요. 단군 신화는 원래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우리 한민족들에게 공유되었던 민족 신화이죠. 그런데 1920년대에 신채호가 이 신화를 새롭게 불러와서 강조하고 전 민족에게 확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단군 신화를 불러온 이유는 바로 이 신화가 한민족이 단일민족이면서 하나의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 신화를 무기로 해서 외부 세력에 대한 대항 의식을 고취시켰는데요. 여기서 외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일본의 식민지 권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수 혈통, 단일 민족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일본의 인종관을 반박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일본의 인종관은 다소 위계적인 그런 인종관으로서 한국인은 일본 종족의 한 부분이다. 그것도 좀 열등한 하위 민족으로서 넓은 의미에서는 일본 종족에 포함되지만 보다 좀 구체적으로 분류한다면 일본 민족은 보다 우위적인 우세한 그런 민족이고 한국 민족은 다소 상대적으로 열등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계적인 인종관을 가지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시켰는데요.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단군 신화를 내세움으로 해서 일본 민족과 한국 민족은 완전히 별개의 독립적인 종족이다라는 것을 내세움으로 해서 종족적인 의미에서의 민족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분단시대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승만 대통령은 일민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사상인데요. 이것은 공산주의에 맞서서 국민을 통합시키겠다라는 사상이고요. 여기서 공산주의에 맞서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가릴 것 없이 과거에 친일이라고 하는 과오를 범했던 사람이든 혹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제 새로운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에 맞서서 함께 다 뭉쳐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이념하에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뭉친다라고 하는 것은 너나 구별 없이 모두가 하나로서 함께 공산주의에 맞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주의적인 사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한민족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민족주의를 강조하였는데요.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겨냥했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남한이 가난하게 되면 북한과의 경쟁에서 패배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남한을 산업화시키려고 했고, 이러한 산업화를 위해서 가난에 맞서 싸우는, 함께 뭉치는 그런 민족주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이 생존과 번영을 위한 산업 일꾼을 만들어내는 민족주의 이념을 강조한 것이죠. 여기에는 더불어서 가난뿐만 아니라 일본을 이기자라고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에 맞서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일본을 이기자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강조함으로 해서 결국은 전 국민들을 국가의 경제 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비록 그 노동 환경은 열악하더라도 그런 민족주의를 통해서 경제 발전에 성공할 수 있는 이념으로 민족주의를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약 20개 국가의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묻는 그 설문 결과인데요. 보시면 파란색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국민 정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은 러시아, 아주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케냐, 가나 이런 나라들, 다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들은 아무래도 국가 혹은 국민 정체성을 상당히 중시 여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은 어떤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인데, 스페인이 상당히 자유분방한, 그리고 과거 전 세계를 지배했던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 이게 전 세계의 문화를 향유하고 전 세계 영토를 가졌던 경험이 있는 그런 나라로서 역시 글로벌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좀 강한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파란색은 향토 정체성, 지방 정체성이 강한 나라인데요. 보시면 인도네시아가 아주 강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수백 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그래서 전체 국가보다는 어떤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과 향토에 대한 소속감이 강한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정체성이 강한 나라는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나라가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 아무래도 이슬람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종족적인 정체성을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나라는 20개 국가 중에서 바로 한국이다라는 것을 이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